90년대는 제가 20대 나이로서 현실과 이상에 대한 괴리감 때문에 되게 방황을 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작품의 주제도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한 어떤 혼란스러움, 그런 감정들을 이제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을 주제로 해서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작품 소재로서는 이제 인물화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오는 불안과 혼돈을 느끼는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이제 인물로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현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경험이 쌓여지면서 제가 느끼는 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현실에 내가 어떤 발언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림에 어떤 모티브를 찾고 어떤 주제를 설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결과, 어떤 직접적인 이제 뭐 표현이라기보다는 좀 더 관조적으로 바라보면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작품의 주제도 삶과 예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제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보다는 이제 현실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알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자극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내가 아는 현실을 조금 더 관조적으로, 또 약간 좀 걸러낸다 그럴까요? 그래서 함축적이면서 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주제에 있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삶을 바라보는 관조적 태도, 그것들이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작품을 제작을 하는 거는 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 그림을 그릴 때는 저의 개인적인 것들을 기록하거나 그런 의미가 더 컸다면, 지금의 이제 나이에서 저의 작품은 저 자신의 문제를 벗어나서 이 세상과 저의 소통이면서 그 안에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것을 주제로 삼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에 저의 발언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사람들이 점점 뭐 살기 힘들어진다,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어쨌든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나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적응하기 힘든 상황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도 인간이 오랫동안 지켜야 될 어떤 근본적인 마음가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삶을 잘 지탱하면서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자질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저가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살아오면서 저 스스로도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일들에 부딪힐 때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그 과정을 이제 기록하는 의미이기도 했고, 그러면서 제 그림이 그런 소통을 할 때 있어서 직접적인 현실의 아픈 것들을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도피로 오해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움을, 사소한 아름다움도 우리가 자꾸 깨닫고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는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어떤 가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기본적인 의식주나 그런 힘든 거에 포인트를 주기보다는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근원적인 어떤 답, 그거에 대한 추구,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이미지로 이제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림을 그리는 사람한테 창작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데 한국화라는 것이 사실은 되게 추상적인 부분이고, 한국화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항상 양쪽에 어떤 큰 무게감이 주어져요. 하나는 전통을 계승해야 된다는 거, 또 하나는
그것이 답습이 아니고 새로운 창작을 통해서 새로운 한국화의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들이 그런 두 가지의 어떤 그런 큰 무거운 짐을 양쪽 어깨에 지고 창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대 미술에서 약간 소외된 그런 감이 있어요. 한국화는 사실은 어떤 색채에 있어서도 그렇게 발색이 화려하지 않고 또 먹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이런 컬러가 난무하는 시대에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한 발짝 멈춰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훑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백의 공간, 또 그 사유의 어떤 공간, 그런 것들이 작품 안에 분명히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한국화를 전공한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어떤 그런 동양 회화 사상하고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려하지 않고 좀 너무 부드러워서 이렇게 눈길을 사로잡지 못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메시지를 읽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의 어떤 정서와 그 다음에 나아가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화의 정신, 또 한국화의 어떤 그런 독특한 재료와 기법, 그런 것들이 다양한 매체와 또 이렇게 접목을 하면서 그렇게 확장해 나간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국제 미술 시장 또 현대 미술에 있어서도 한국화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으로 충분히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색에 대한 욕구도 있어서 그동안에 이제 색도 되게 많이 썼지만 그 한지가 가지고 있는 번지는 습성이라든가 먹이 가지고 있는 필선과 또 농담 효과, 그 다음에 이제 동양화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안료의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장점을 이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 기법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제가 계속 추구해 나갈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글씨,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화 동원론이라고 그래요. 동양화는. 그래서 글씨와 그림이 하나다, 그 원리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지금도 이제 가끔은 글씨를 이제 배경에 삼아 또 아니면은 글을 쓴 것들을 이제 작품의 일부분으로 사용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 꾸준히 하면서 서화 동원론, 서화화, 그 다음에 지필목에 대한 재료적인 탐구,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은호 작가의 작품은 순환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은호 작가의 작품을 보면 그동안 식물의 어떤 이미지를 단순화한 것이 많은데, 아마 그 이전에는 우리 민하의 문자도와 같은 것도 연상할 수 있고 이런 작업을 하다가 특히 자연의 어떤 순환의 어떤 과정을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물도 뭐 순환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들이 작품 속에 자연 속에 녹아나면서 자연과 인공, 뭐 예를 들면 식물의 꽃의 이미지와 해시계와 같은 이미지가 한 화면 속에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든지, 또는 인물, 풍경 등이 식물과 이렇게 혼용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죠. 작품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쭉 보았던 것이 아주 비밀스럽게 화면 속에 들어가 있는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뭐 컴파스라든지, 우리가 이때 측량할 때 쓰는 컴파스라든지 등등의 어떤 과학적인 기구들도 화면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아마도 이은호 작가는 시간의 측량 또 공간의 측량을 넘어서서 순환하는 일단 삶의 구조 등을 화면 속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화면 위에 걸어진 도상은
읽을 수 있는 식물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특정한 사물 등의 읽을 수 있는 형태지만 이것이 모여져서 굉장히 아주 어떤 측면에서는 복잡하면서 또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하나 가진 의미를 마치 그 날줄과 시줄을 연결하는 것처럼 연결을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죠. 재료 기법 면에서도 이현호 작가는 수간이라는 방법인데 쉽게 말하자면은 가루물감 즉 분체를 악여물에 섞어서 그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색채가 굉장히 투명하고 또 화면이 경쾌해지는 측면이 있죠. 그런 점에서 내용은 조금 더 이 주제 자체는 어렵지만은 예를 들면 생의 순환뿐만 아니라 우주, 자연의 순환이라는 것은 이미지로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밝고 투명한 어떤 색채가 주는 청량감 같은 것들이 바로 이현호 작가가 화면 속에 표현하고자 했던 아주 무겁고 심오한 주제를 좀 더 완화시키는 특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